네. 자, 213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제4장 부가가치세 신고에 출제 예상 평가 문제가 거기 5문제 있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연습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제5장 결산 처리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자, 프로그램은 112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주식회사 3일 패션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7월 15일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승인번호를 기록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국세청에서 발행된 국세청으로 전송한 그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메뉴로 가셔야 되느냐 하면은 전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2라는 박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를 찾아야 됩니다.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날짜를 입력합니다. 기간을 7월 15일 발급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7월 15일부터 7월 15일로 기간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3번 쳐보시면 여기 국세청의 전송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요 메뉴에서 우리가 국세청 전송한 거 기억나시죠? 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전송 성공한 거니까 전송 성공을 체크하신 다음에 매출 조회 아래 바로 밑에 있는 이 매출 조회를 누르면 전송 성공된 데일리룩에 전송한 세금계산서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승인번호라는 게 지금 어디에 보이냐면 이 자리에 보이죠. 20022010002라고 되어 있죠. 그 숫자를 답안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에 여기다가 그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 계산서 매수 몇 매냐? 계산서 매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서 합계표에 매출해 가야 돼요.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2기의 애정신고시라고 했으니까 몇 월부터 몇 월이 되죠? 7월부터 9월이죠.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계산서 합계표 세 번째 있는 메뉴입니다. 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시고 기간에다가 7월 엔터, 9 엔터, 정기해서 엔터 하시면 위에 빨갛게 집계되는 게 매출, 아래 파랗게 집계된 것은 매입입니다. 그래서 매출 계산서 매수를 물어봤으니까 한 매죠. 전자든 종이든 종이는 하나도 없고 한 매 답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와 관련된 매입 매출장에 54번 불공매입의 불공사유별 공급가액 금액을 각각 기록하시오. 매입 매출장이라는 장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유형별로 장부를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 우리가 날짜 다음에 첫 번째 입력하는 게 유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뭐 10일, 50일 이런 거 유형별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54번 불공 매입 유형을 조회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장 갈 텐데요. 자, 장부 안에 있습니다. 매입 매출장 끝에서 세 번째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이익이 부가가치세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7월부터 기간을 7 엔터 엔터 9 엔터 엔터 9분에서 매입을 선택을 하시고 매입에 불공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과세 유형으로 커서가 넘어오면 거기에서 54번 불공을 클릭하고 불공제 사유에서는 엔터를 두 번 치시면은 불공제 사유가 여기에 계정 과목을 보시면 불공제 사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3 비영업용 소형차 구입 유지다. 그러면 이제 차량 운반구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공급가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2,500만 원이 첫 번째 1번에 괄호 1번에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거 여기 접대비 보이죠? 접대비 공급가액이 얼마냐 했으니까 요 금액 35만 원이 두 번째 괄호에 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겠죠. 여기 불공제 사유에서 03 여기서 03을 클릭하면 엔터 치면 03에 대한 것만 여기 딱 나오니까 2,500만 원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09 접대비 그럼 여기서 09 이렇게 여기 불공제 사유를 아예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뭐 두 개를 다 보더라도 우리가 이 불공제 사유는 계정 과목을 보면 알 수가 대부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불공제 사유에서 찍어서 하는 게 더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4번을 보겠습니다. 9월 말 부가세 대급금 계정의 잔액이 얼마냐? 우리가 9월 말로 앞 시간에서 정리분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의 잔액은 0원이에요. 조회할 것도 없이 0원 답을 써버리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부가세 대급금 하면은 자산인데 과연 9월 말로 잔액이 있을까?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들어가셔서 합계 잔액 시산표 클릭을 하신 다음에 9월 30일을 날짜를 입력하시고 부가세 대급금 당좌 자산의 끝부분에 보이는데요. 잔액이 있다면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는 거니까 여기에 잔액이 표시돼야 되는데 보다시피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뻔한 답은 여러분이 조회를 굳이 안 해보고 그냥 0 하고 입력해도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0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 그 처리할 때 부가세 정리분계 문제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 정리분계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바로 이어서 풀면 딱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리해버렸으니까 없다. 0. 그래서 0이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그냥 공백으로 놔두면 0이 아니에요. 0원이면 숫자 0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5번 9월 말 용산세무서에 미지급 세금 잔액은 얼마냐? 9월 말에는 잔액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9월 말로 정리분계할 때 미지급 세금이 발생해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있어야 되고 10월 25일 날에는 잔액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납부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열어놓은 합계잔액 시산표 9월 말일로 우리가 지금 조회하고 있으니까 미지급 세금은
유동부채 개정 과목이에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유동부채에서 미지급 세금을 찾아보니까 여기 잔액이 부채의 잔액은 대변에 나타나는 거죠. 5,535,000 답을 기입할 때는 콤마까지 넣어서 기입을 해도 되고 숫자만 기입을 해도 됩니다만은 가능한 한 콤마를 넣어서 입력을 하셔야 여러분이 판독하기가 좋다는 거. 숫자를 판독하기 좋아요. 예. 그래서 회계에서 숫자의 기록은 콤마 넣어서, 즉 천자리 구분기호를 넣어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 기입할 때도 5,535,000 콤마는 쉼표입니다. 소수점을 찍으면 안 돼요. 쉼표. 자, 이렇게 5개 평가 문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요, 먼저 수행을 하도록 하고 그 수행 결과를 이러한 방식으로 채점을 하게 돼요. 답을 기입하게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산. 여러분들이 결산에 관해서 우리가 그 이론에서는 결산 처리에 대한 분계를 거의 좀 했어요. 거의 안 한 게 아니라 결산 처리 분계가 중간중간에 막 끼어 있었어요. 이게 집합을 시켜놓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이론에서 맨 앞부분에서 그 단기 매매증권을 만약에 공부할 때 말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기말에 평가한다라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내지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을 우리가 연습을 했었어요. 그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기말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령 그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이런 계정을 공부할 때 기말에 해야 되는 작업, 대손의 설정. 그래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잖아요. 잔액의 1%를 대손으로 추정한다 해서 추가 설정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런 회계 처리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거.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런 법문 이론할 때 하지 않았던 것까지 모두 모아서 결산 처리 FAT 1급 수준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절차 216페이지에 있는 능력 단위 요소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고조사도 해야 되고요, 또 시산표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한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에는 수동분계와 자동분계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부 마감을 하면은 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 결산 분계하는 거,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217페이지로 넘어가서 결산의 절차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밑에 있는 도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중에 분계장에 회계 처리를 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는데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다. 기말결산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현재액과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수정회계 처리를 하는 거, 이게 바로 결산분계라는 것입니다. 2번이. 3번, 기말 수정회계 처리를 하면 그 분계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므로
기말 수정 분계가 정확히 전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다. 조회만 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4번 당기 수익과 비용 자산부채 자본의 총계정 원장을 마감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아마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는 순서로 장부 마감을 여러분이 실습을 했었어요. 5번째,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면 이제 재무제표 작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 결산 수정 분계 이 부분이 우리가 수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작업이 진행이 된다. 결산 정리사항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수동 결산을 먼저 합니다. 수동 결산이라 하는 것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는 것을 수동 결산이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합니다.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동 결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계가 다 끝났어요.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하면 손익계정이 다 장부가 마감이 되고 재무상태표 조회하면 재무제표 작성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결산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가상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분계도 여러분이 유형자산을 공부하실 때 이미 다 공부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이건 자동 결산 사항인데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뉴이다. 고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면 당기에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며 그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한다는 것은 자동결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일패션의 고정자산을 참고해 가지고 등록을 해라, 실습 문제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등록이 된 것이 여기 있어요. 차량 운반구 2개 이미 등록했고요. 요 2개는 이미 등록했어요. 그리고 비품 컴퓨터 산 것도 사장을 공부할 때 이미 등록했어요. 요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것은 아직 등록이 안 된 게 건물하고 요 비품, 요 2개만 고정자산 등록을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내년도 과정 심사 받는 게 있어가지고 통화가 와서 좀 잠시 통화 좀 할게요. 네, 김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 평가원입니다. 네네네네. 저희 쪽에는 그 스텝으로 변경 예정인 2과정. 네. 저희 쪽에서 관련 처리해드렸고요. 예예. 그거 저희 쪽에서 관련 사유를 적어주는데 조건부 신청서 작성하실 때 네. 그 스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추가해 주셔서 재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쪽에서 보면 대로 바로 처리해드릴 것 같긴 한데 저희 네. 쪽에서 예. 병원에서 그 가능하다는 이유를 받아야지만 처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혹시 그쪽에다가는 연락을 해주신 거죠? 네, 그쪽하고 지금 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컨텐츠를 다 올려서 지금 그 연구원님이 지금 교육 중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은 저희 쪽에 영광만 그쪽에서 요 과정 요 기반을 가능하다고 보내주실 때 공기 그렇게 추가가 되어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네네. 네. 그러면은 우선 조건부 신청은 그거는 수정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그때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류 하나만 좀 보내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고정자산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실 줄 알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에서 엔터를 3번 치시면은 차량 운반구 2개하고 비품 입력된 거 이거 보이잖아요. 그 밑에다가 건물 더블 클릭해서 202번 확인해 주시고 건물의 코드는 1001 엔터 하시고 자산에다가 본사 건물 엔터 하시고 취득일이 2021-0701 기초가액에 입력을 해야 되죠. 전기에 취득했기 때문에 단기에 취득하지 않은 것은 다 기초가액에다 입력합니다. 5천만원 엔터. 전기말 상각누계액 1250 플러스 125만원. 자, 쭉 내려가서 상각방법은 정액법 그대로 두시고 하나 내려와서 10번에 내용연수 20년 20 본사 사용부서 본사는 경비 구분이 800번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00번대로 해주시고 그러면 단기감가상각비 250만원 산출됐는데 그 옆에 페이지에서 250만원 동일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다음에 5번째 줄에 에어컨 입력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비품 212번 에어컨의 코드는 3001 자산명은 에어컨 취득일 2020년 0725 이것도 기초가액에 입력해야 되죠. 2432 플러스 전기말 상각누계액 160만원 그리고 내용연수 쭉 내려와서 5년 정률법 맞으니까 정률법 삼각방법은 그대로 두시고 정률이 0.451이 나옵니다. 5년으로 하면은 사용부서 본사 그러니까 경비구분을 800번대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회사계상 상각비 375,232원 219페이지의 수행결과하고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은 가능한 한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이게 우리가 그 전표 작성할 때 취득하는 시점에서 바로바로 해버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그것도 일이 되니까. 다음은 다시 교재 우리 218페이지에 지금 수행 1번을 했고요. 수행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관리 대장을 이용하여 계정 과목별로 고정자산 관리 대장 조회를 한번 해보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입력된 내용을 보는 여러 가지 그 장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정자산 관리 대장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합시다. 고정자산 등록 바로 밑에 있어요. 계정 과목별로 조회해라. 그냥 전체를 엔터 치면 계정 과목별로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해서 밑에 소개로 나오잖아요. 건물의 기초가액은 5천만원, 상각누계액은 이렇게 되고 전기말 장부금액은 이렇게 된다. 여러분 장부금액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취득금액이에요. 이 기초가액이 이게 취득금액.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이걸 뺀 것이 장부금액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스크롤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고정자산 관리 대장을 조회해가지고 무엇을 물어보게 되면은 고정자산 관리 대장 이렇게 조회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별로 다 구분되어서 모두 보입니다. 자, 닫아주시고 다음 수행 3번을 보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용하여 결산 기준일에 감가상각비를 조회. 우리는 이거 조회한 다음에 저장까지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은 조회만 하면은 나중에 자동 결산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장까지 맞춰야 자동 결산을 할 때 그 숫자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 찾아가 보세요. 맨 밑에 있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클릭하시고 12월까지 입력하세요. 12월 31일. 경비구분은 전체.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해보시면 12월까지 누적 감가상각비 하면서 건물분이 250만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363만 3,333원,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5만 5,632원. 이렇게 해서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감가상각비를 12월까지 모두 더하면 668만 8,965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산분계를 할 때는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668만 8,965원이 되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에 대한 상각 누계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따로,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따로, 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따로 대변에 기록하게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계정과목별로 차감 계정을 따로 쓰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코드를 3개로 나누어 쓰지만 차변에 오는 감가상각비는 그냥 판매관리비 단일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합쳐서 요 668만 8,965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계를 나중에 이제 자동 결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만들어질 건데, 그러나 이 분계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바로 어디서 온다? 여기에서 온다. 여기에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장부가 만들어져 있어야 자동 결산에서 그 분계를 자동으로 해낼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이걸 닫으면서 저장을 하면 돼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렇게 닫아 보시면 아까 고정자산 관리대장은 닫을 때 그냥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건 저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우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자동 결산에 이 장부를 이용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예 해줘야 됩니다. 예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고정자산 등록하고요. 또 우리가 그 결산분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수동분계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이 수동분계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까다로운 게 수동결산. 자, 앞에서 우리가 수동결산은 어떻게 한다고 아까 얘기했냐면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것이 수동결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12월 31일자 일반 전표로 어떤 내용들이 수동결산 사항이냐 7가지로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손익의 결산, 즉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 조건에 맞게끔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의 정리분계,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것, 선납세금을 정리하는 것,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분계, 대손충당금을 환입시키는 것. 이러한 사항은 일반 전표에 수동으로 12월 31일자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문제를 하기 전에 여기 7가지의 사례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수익을 예상하는, 즉 예상은 발생과 같아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결산 분계가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수익을 발생시킨다. 왜 기말에 수익을 발생시키느냐?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습니다. 11월 1일 날. 그런데 11월 1일 날 예금을 해서 내년도 23년도 10월 말일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11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번 과세 기간에 수익으로 예상되는 것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당기의 기간이니까 요 2개월치, 이 2개월치는 어떻게 돼요? 당기분으로 수익을 발생시켜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익과 비용은 뭐예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처리, 결산 때 회계처리 해줘야 돼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만기 때 우리가 이자를 12달치 이자를 받는 거지만 현금주의로 본다면, 그러나 회계는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2개월치 수익 잡고 내년에는 10달치만 수익을 잡아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자를 계산했더니 3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분개해 준다. 차변에 미수 수익 아직 안 받았다. 자산이. 미수 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익의 발생과 여기 수익의 예상은 같은 말입니다. 예상을 해서 발생시킨다 이 말. 보나마나 내년 10월 30일 날 그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자는 확실히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예상해서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비용의 예상. 이것도 발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한번 보죠. 사례. 차입금을 예를 들었어요. 아까는 제가 정기예금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차입금이라고 했으니까 돈을 11월 1일 날 돈을 차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은행으로부터 1년 단기 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10월 30일 날 원금도 갚고 1년치 이자도 내년 10월 30일 날 갚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자 수익 계산할 때도 그리 했듯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2개월치, 이 2개월치는 당기분의 이자 비용으로 발생시켜줘야죠. 2달치는. 아까 예금도 2달치를 당기분의 수익으로 발생시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비용도. 차입금 같은 거를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당기분의 비용으로 발생시키는 게 올바른 회계처리. 올바르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회계의 질적 특성 중에 우리가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발생주의에 따라서 누락 없이 다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켜 줘라.
그래서 이자 비용, 이거 뭐예요? 비용 발생. 비용을 예상해가지고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실제로 현금은 내년 10월 30일 날 나갈 거지만 일단 단기의 기간이니까 비용을 발생시키고 돈은 아직 안 줬어요. 그러니까 대변의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동부채 공부할 때 미지급 금과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론에서 미지급 금과 미지급 비용, 유동부채 공부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사례 또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익의 이연. 여러분, 이연이라는 말은요, 2월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2월. 그러니까 수익을 내년으로 2월 시킨다. 넘긴다. 이런 말이죠.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임대료, 1년분 임대료가 뭐냐면, 건물 같은 거 빌려주고, 아니면 토지 같은 걸 빌려주고, 월세 받는 것을 우리가 임대료라고 그러죠. 수익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왜 수익을 이연시킨다는 말이 나올까? 1년분을 12만 원을 미리 받았다. 1년분 12만 원을. 그러면 받을 때는 차변에 현금 12만 원, 대변에 임대료 12만 원 이렇게 자산 증가 수익 발생을 시켰어요. 그런데 결산 때 확인을 해 보았더니 6만 원이 차기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현금으로 받은 날이 7월 1일이라는 얘기죠.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거까지가 임대료 12만 원을 이날 7월 1일 날 받았다 이거예요. 7월 1일 날. 그러면 결산할 때는 내년도께 6개월치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치니까 딱 절반이죠. 6만 원. 6만 원을 임대료 차변이 있으면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는 건데 차변에 적으면 뭐예요? 감소. 취소입니다. 수익 취소. 7월 1일 날 발생시켰다가 결산 때 취소시켜줘요. 다시. 그랬다가 내년에 다시 수익으로 또 발생시켜요.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잖아요. 뭘까요? 아까 미지급 비용도 부채였지 않습니까? 선수 수익도 부채예요.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을 여러분이 부채, 유동부채에서 선수금과 선수 수익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을 텐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부채 증가에 해당이 된다. 자, 또 하나 사례 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용의 이연. 자, 이연이라는 것은 2월 시킨다는 말이거든요. 비용을 왜 차기로 단기의 비용인 것이 단기의 비용을 발생시켰다가 나중에 또 차기로 이연시킨다는 건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자, 1년분 보험료가 비용이죠.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미리 지급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것도 6만 원을 선급비용 잡은 거 보니까 7월 1일 날 지급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분이면은 보험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는 얘기죠. 내년 6월 30일까지. 그러면 보험료 지급할 때는 그냥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차변에 보험료 12만 원, 대변에 현금 12만 원. 그런데 결산할 때는 고쳐야 된다. 이걸 고쳐줘야 돼요. 결산 수정분기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이 보험료 중에 6만 원은 차기 보험료니까 대변의 보험료 하면은 비용을 취소시킨 거예요. 비용 취소. 그리고 차변에는 미리 받았다 자산. 아니 미리 받은 게 아니라 미리 지급했다 자산 증가. 그래서 선급비용이 자산입니다. 이 선급비용은 여러분 유동자산 공부할 때
선급금과 선급비용, 여기에서 또 설명을 제가 아마 이론 강의에서 했을 거예요. 선급금과 선급비용. 그때 들었을 때 잘 이해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론에 나왔던 선급금과 선급비용. 자, 결산수정분계 이게 조금 이게 들었을 때 처음부터 이게 맞아 하고 이렇게 척척 이해가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알 듯 말 듯 알았다가 또 싹 까먹고 이렇게 이걸 몇 번 반복하셔야 자리를 잡고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소모품의 정리, 여기서부터 우리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